자, 오늘은 20강 반비례 관계와 그래프. 자, 앞에서 우리가 정비례 관계와 그 그래프를 공부를 했죠. 여기서 이제 반비례 관계, 이것도 역시 이제 중학교 올라오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 과정에 어떤 건지 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걸 이제 그래프와 좀 더 관련시켜서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복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반비례 관계라는 게 어떤 것인가부터 알아야 되겠죠. 반비례 관계는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서 y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하는 관계에 있을 때 y는 x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액면 그대로 일단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비례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x가 커짐에 따라서 y는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아닙니다. 정비례도 그랬죠. 정비례도 x가 커짐에 따라서 y가 같이 커지는 게 아니라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비례상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반비례도 마찬가지입니다. x값이 2배, 3배, 4배로 커짐에 따라서 변함에 따라서 커진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게 사실은 2배, 3배, 4배가 마이너스 쪽으로 2배, 3배 되면 작아지는 거거든요. 일단 2배, 3배, 4배로 됨에 따라서 y값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 있는 겁니다.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배 했다고 해서 항상 작아진다는 생각은 원래 이제 그 숫자가 양수인 경우에만 국한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음수까지 생각하면 이게 커진다 작아진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액면 그대로 뭐예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x와 y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x와 y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을 때, 서로 반비례할 때 그 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y는 x분의 a다. 우리가 정비례하고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죠? 정비례는 y는 ax였죠? 정비례입니다. 이거는 정비례. 반비례는 x가 분모로 들어가요. a가 곱해지는 건 똑같은데, 그죠? 비례상수 a가 있는 건 똑같은데 x가 분자에 있느냐 분모에 있느냐, 이건 분자에 있는 거죠. 밑에 1이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그 밑에 얘를 한번 봅시다. 물 60ml를 x명이 y ml씩 똑같이 나누어 마실 때 x, y 사이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자, 한 명이 먹는다면 한 명이 60L 다 먹을 수 있죠. 두 명이 먹는다면 30L씩 나눠 먹어야 됩니다. 세 명이 먹으면 20L씩 나눠 먹어야 되고, 네 명이 만약에 나눠 먹는다 그러면 60L를 15L씩 나눠 먹을 수 있고, 5명이 나면 12L씩. 이건 이제 x에다가 1 넣으면 이제 a가 사실 이제 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y가 60이 되는 거고, x가 2가 들어가면 a는 그대로 있는 상수고 y가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30으로 변하게 되고, x가 3이 되면 y는 20으로 변하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표로 나타낸 거예요. 여기서 보면 x가 2배, 3배, 4배 됨에 따라서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처음 값에 이렇게 x가 변하는 그 배수의 역수배로 이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x,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봤어요. 자, 이 경우는 뭐 이제 x가 커짐에 따라서 y는 작아지는 그런 거지만, 이게 이제 x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음수의 경우는 또 얘기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자, 그 밑에 참고를 보시면 y가 x에 반비례할 때 x, y 값은 항상 일정하다. 왜 그렇게 썼겠습니까? 이 식에서 우리가 보면요, x를 양변에 한번 곱해보세요. x를 양변에 곱하면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곱이 일정한 상수로 나온다. 아까 앞에서 정비례는 어땠습니까? b가 일정하다 그랬죠. b, x, y의 b가 일정하다. x가 2배 되면 그래서 y도 똑같이 2배 되고 뭐 이래가지고 b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얘는 b가 아니라 곱이 일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x가 2배가 되면 당연히 y가 2분의 1배가 되면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원래 값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b가 일정한 것이 정비례고 곱이 일정한 것이 반비례다. 이렇게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확인 문제 2개 있는 거 화면 일시정지 일단 해놓고 나서 풀고 나서 맞춰보고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합니다. 자, 다음 개념 2번에서는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정비례에서도 그래프가 있었죠?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뭐였습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어요. 그럼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뭐냐? x 값의 범위가 0이 아닌 수 전체일 때 x가 0이 되면은 이 y 값 자체를 우리가 정할 수가 없죠. 0으로는 어떤 수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0을 제외한 숫자 전체를 우리가 x 값으로 생각을 할 때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는 좌표축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 요런 모양이 되는데요. 요건 이제 우리가 직각쌍곡선이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가? 그래서 x가 1일 때 y 값은 a죠. 그죠? x에 1 넣어보세요. y가 a가 되는 거 맞죠? x가 2가 되면은 요거의 절반이 됩니다. 그죠? 2분의 a가 되겠죠? x가 3이면 3분의 a가 되고 x가 4가 들어갔을 때 4분의 a가 되고 그래서 점점점 어떻게 돼요? 이거의 절반 다시 3분의 1, 4분의 1 하면은 점점점 0에 가까워지죠. 그렇다고 뭐 0이 되진 않습니다. x에 100이 들어간다든지 1000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0에 굉장히 가까운 값이긴 하겠지만 0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a가 양수이면은 이게 2, 3, 4, 5 이런 걸로 이제 계속 나눌 때도 양수가 되겠지만 a가 만약에 음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음수를 2, 3, 4, 5 이런 걸로 나눈다고 해도 계속 음수가 나올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x가 지금 양수인 경우만 놓고 따졌을 때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려지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가 음수일 때 a가 양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수를 계속 음수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걸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x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즉 x값이 왼쪽으로 많이 멀리 갈수록 요 전체 x분의 a 즉 y값은 0에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쵸? 1일 땐 a고 2일 땐 2분의 a, 3분의 a, 4분의 a가 다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진다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점점점 위로 가니까 커지는 거죠. 점점 원점에 가까워지는 0에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거를 모든 점들을 다 일일이 찾아서 찍어보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다. a가 음수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물론 그 사이에 있는 값들도 가능하죠. 이걸 집어넣었을 때 점점 0에 가까워지는데 양수가 나오면서 0에 가까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a도 음수 그 다음에 x도 음수니까 음수분의 음수하면 양수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수 값이면서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 x가 원점에서 왼쪽으로 멀어질수록 점점 0에 가까워지는 양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은 x가 0에 가까운 값 그러니까 뭐 양수든지 음수든지 x가 0에 가까운 값이면 굉장히 이 절대값이 큰 값들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y가 예를 들어서 뭐 a가 뭐라 그럴까요? a가 3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얘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얘가 있다고 해요. 그럼 x가 예를 들어서 3일 때 이제 요 경우겠죠. 이 경우 그죠? a가 양수인 거니까 이 경우입니다. x가 3일 때 1이 나오겠죠? 3일 때 1. 근데 x가 3분의 1일 때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3분의 1일 때 9가 나와버린다고. x가 3분의 1일 때 9가 나와버려요. x가 예를 들어서 뭐 100분의 1일 때 어떻게 되냐? x가 100분의 1이면 0에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때는 이 y값은 300이 돼버립니다. x에다 100분의 1을 넣어보세요. y값 300이 돼버리죠. 그래서 x값이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굉장히 큰 값이 나오고 x가 이제 0에 가까운데 음수 쪽에서 0에 가까운 즉 마이너스 100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이런 거 넣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뭐 100, 뭐 현재 뭐 마이너스 30,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올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모양들을 딱 추적을 해서 그려보니까 이렇게 직각 쌍곡선 모양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건 경험으로 알아낸 겁니다. 그러나 모든 값들을 우리가 매번 그렇게 찾아서 일일이 점 찍어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없으니까 이 그래프의 개형, 형태를 외우는 것이죠.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우리가 이제 외워두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그래프의 모양이 이 원점에 대해서 이제 점대칭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 도형이에요. 그리고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 요거랑 요거 두 개의 곡선이 합쳐져서 이 반비례 관계 그래프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A 값에 따라서 이게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지느냐,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려지느냐가 다르다.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1사분면, 3사분면, A가 음수일 때는 2사분면, 4사분면에 그려진다. 이렇게 됩니다. 자, 증가 감소 상태라는 것은 무엇인가? X값이 커짐에 따라서 Y값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X값이 커짐에 따라서 Y값은 점점 작아지죠? 감소 함수입니다. 왼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점 왼쪽 음수에서도 X값이 점점 커진다. 오른쪽으로 X가 갈수록 Y는 점점 아래로 가고 있죠. 더 아래로 커지지 않습니까? 아래로 더 길어진다. 이 값은 작아지는 거죠. 그죠? 아래로 길어지는 건 작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X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Y는 어쨌든 점점 작아지는 형태의 그래프라고 볼 수 있다. 감소 함수라고 얘기해요.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경우는 반대죠. 그죠? X가 커짐에 따라서 Y 값이 점점 위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Y는 증가한다. 이거를 증가함수 이렇게 얘기하고 증가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참고 한번 보세요.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원점에 가깝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요 그래프의 모양이 A 값에 따라서 이 휘어지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A가 예를 들어서 뭐 1이나 2 이럴 때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A가 1일 때 X가 1이면 얘도 1이지만 A가 2일 때 X가 1이면 얘는 2가 되죠. 즉 얘보다 위에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A 값의 절대값이 크면은 그 작은 값에 비해서 그래프의 모양이 원점에서 좀 멀어지는 이런 형태가 돼요. A가 2일 때, A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점점 여기서 멀어집니다. A가 1일 때 이렇다 그러면 A가 2분의 1, A가 3분의 1, A가 4분의 1인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점점 이렇게 가까워집니다. 음수 쪽도 마찬가지고 A가 이제 0보다 작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A가 1일 때랑 A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점점 이렇게 밖으로 벌어지는, 멀리 떨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고 A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0에 가까운 값일수록 즉 절대값이 작을수록 말하자면 요 직각상곡선은 점점 많이 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점 쪽으로 많이 휘고 이 좌표축에 아주 가까워지는 그런 많이 휘어지는 그런 곡선이 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참고로 그냥 한번 얘기하고 지나가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옆에 그 참고 내용 한번 보세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반비례 관계에서 x값의 범위는 0이 아닌 수 전체를 생각한다.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0은 뺍니다. 정비례는 그렇지 않았죠? 앞에 정비례에서는 어땠습니까? 정비례는 모든 수가 다 x값으로 가능했어요. 하지만 반비례는 분모가 0이 되는 x값은 생각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A값의 부호와 관계없이 원점에 대해 대칭이고 X축, Y축과 만나지 않는다. 절편이라고 하는데 X축, Y축과 이 곡선이 만나진 않습니다. 점점 만날 것처럼 가까워지긴 하지만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X값 부호에 관계없이 항상 1,A를 지난다. 당연하죠. X에 1 넣으면 Y가 A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뭐 A가 양수든 음수든 관계없습니다. X가 1이면 Y는 A. 그래서 1,A를 지나게 된다. 이건 뭐 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시죠? 자, 밑에 확인 3번에 그래프 그리는 연습 되어 있는데 요거 여러분이 꼭 한번 그려보고 그 해설지 확인해서 제대로 그렸나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일부러 여기서는 그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보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직접 손으로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일시정지 해놓고 그림 그려서 확인한 다음에 개념 3번으로 넘어가세요.
자, 개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반비례 관계의 활용 문제입니다. 정비례와 마찬가지로 반비례도 이제 우리가 활용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순서는 똑같습니다. 일단 변수를 정하고 변수 이제 x, y를 말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x가 먼저 정해지고 그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따라서 어떻게 되는 먼저 정해지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나중에 결정이 되는 이거를 y로 합니다. 이걸 종속적으로 우리가 결정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y는 x에 종속적으로 이제 변하는 관계인 거죠. 그다음에 반비례인지 확인한다. 반비례 관계인지를 확인해요. 두 변수 x, y가 반비례인지 알아본다. 어떻게 알아봅니까? 간단해요. 곱이 일정한지를 보면 됩니다. 곱이 일정한가? 이걸 알아보면 돼요. 그래서 x가 2배, 3배, 4배 변했을 때 y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배로 변하는가? 이걸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곱이 일정한지를 체크해 보면 된다. 그 다음에 구하는 값을 찾는다. 반비례하면 요 식으로 우리가 놓고 구하는 값을 찾는다. 구하는 값이라는 게 이제 뭐 문제에 따라서 a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a를 알려줬을 때는 뭐 x나 y 중에 어느 하나를 알려주고 나머지 하나를 물어보겠고요. a를 알려주지 않고 x, y 값만 가지고 a를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것이 구하는 값이 됩니다. 구하는 값을 찾으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인을 한다. 구한 값이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밑에 확인 4번이 있는데요. 그 4번 문제 표 하나씩 완성해보고 관계식 찾아보고 잘 알겠다 싶으면 그 다음 페이지 우리가 필수 유형 문제 하나씩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개념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간 사람은 책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래도 여의치 않다 그러면 설명을 다시 되돌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